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드디어 2014년 갑오년 이 말띠해가 시작됐습니다. 말 중에서도 가장 진취적이고 활발하다는 청마의 해인 만큼 2014년 새해 더욱더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2014년 새해를 맞아서 신년 특집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2015학년도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앞으로의 대입 방향을 미리 좀 체크해보는 점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5년 대입에서도 수험생들을 합격의 길로 이끌어주실 세 분의 멘토 선생님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코치로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마의 굳건한 기상처럼 수험생 여러분의 승리를 기원하겠습니다. 올해도 우리 기상대와 함께 여러분을 합격의 길로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입시계의 거장, 베토벤으로 불리시죠. 이투스 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 이사이신 오종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올해 청말과 같이 우리 열심히 달려서 원하는 꿈과 목표를 꼭 이루고 맙시다. 네. 그리고 합격을 위한 최고의 레시피를 전수해주는 분이십니다. 입시계의 대장금,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의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띠의 특성이 도전적이고, 그다음에 진취적인데요. 아마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성적이 될 수도 있고, 잠일 수도 있고, 게임에 대한 유혹일 수도 있는데요. 올 한 해는 그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수험생들 열심히 달릴 준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출발선상에 선 만큼 오늘 이 시간 수험생들에게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앞으로의 그 대입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입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좀 풀어드리는 시간 마련했는데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신년 특집 2015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015학년도 대입부터 이 대입 전형 간소화가 이루어진다는 방침에 따라서 많은 수험생과 또 학부모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 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최고의 멘토 선생님들과 함께 2015학년도 대입에 대해서 궁금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2015학년도 대입에 대한 궁금증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 2015년 대입 궁금증입니다. 정시와 수시 동향은 어떻게 될지 우선 나와 있고요. 대학별 수시 전형 변화는, 또 입학사정관 전형 폐지,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또 수능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네 가지 크게 나눠봤습니다. 하나하나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앞으로 대입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 2015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의 그 큰 그림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상담을 저희가 해보다 보면 전형 방법이 워낙 좀 다양하다 보니까 상담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정경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올해는 전체적인 그 전형의 방법이 좀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큰 틀에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교육부가 2015학년도 입시부터 전형 방법의 수를 수시는 4개 전형, 그리고 정시는 2개로 줄이기로 이제 했는데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산하 있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198개 대학에 2015학년도 대학 입시 시행 계획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결과를 좀 보면 전체 모집 인원에서 수시 모집 비중이 올해보다 2%가 줄고, 또 수시 모집은 학생부와 논술 전형을 위주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가 되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예상했던 것과 달리 수시 비중의 급격한 감소나 정시 비중의 확대는 없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수시 비중이 약 2% 정도 감소되는 반면에 정시가 반대로 2% 늘어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큰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대입 간소화와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보도록 하고요. 우선 2015 대입의 변화를 큰 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학년도 대입에서 주요 대학들의 수시와 정시 선발 비중이 어떤지 이거는 오종훈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일단 큰 틀에서는 수시 비중이 이제 2% 줄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학별로 좀 다르다 보니까 주요 대학이 어떻게 수시와 정시에서 비중이 얼마큼 늘어나고 줄었는지에 대해서 화면 통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고려대학교인데요. 수시 선발 비중이 74% 정도 되고요. 정시가 26 정도 돼서 작년도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제 정시가 1.5% 줄어서 보통 서울 지역 최상위권 상위권 대학들은 통상 수시대 정시대 선발 비율이 보통 70대 정도 30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이라는 것도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 는 대학도 있고 좀 준 대학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대 경우에서는 올해 수시가 76% 여전히 많이 뽑고 있지만 작년에 비해서 수시가 7% 줄고 정시는 그 반면에 7% 늘어났습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네. 상대적으로 서울시립대는 올해 정시 비중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전체 모집 비중의 63%를 차지해서 작년에 비해서 17% 증가했고요. 근데 이에 비해서 성대, 연대경은 거의 70대 30 정도로 해서 작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화여대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정시 비중이 좀 더 늘어나서요. 수시가 얼마죠? 57% 정도 되고 정시가 43% 되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정시가 좀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서울적 상위권 대학은 수시대 정시 비율이 약 7대 3 정도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에 반해서 서울적부터 중위권 대학이라 할 수 있죠. 주로 건대, 동대, 홍익대 정도는 수시 비중보다 정시 비중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통 55대 45 정도로 정시 비중 다소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방 거점 국립대도 있는데요. 부산대라든지 경북대의 경우는 보통 수시대 정시 비중이 52대 48 정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정시 비중이 50에 가까울 정도로 많이 상대적으로 더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큰 틀에서는 작년에 비해서 수시 비중이 좀 줄었다고는 하지만 대학별로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어느 정도 위상이냐에 따라서 수시에 좀 더 집중할지 정시에 집중할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화면에서도 이제 정시 모집 비중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50% 이상을 선발하는 대학이 올해 2015학년도죠. 32개교가 되고 작년도 23개교니까 모두 9개의 대학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50% 이상 대학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데 이 대학을 대표적으로 꼽아볼 것 같으면요.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서울시립대가 63% 가장 상당히 많이 정시를 뽑는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서울 지역 소지대학 가운데는 카톨릭대, 덕성여대, 동덕여대가 또 50% 이상을 뽑고 있습니다. 특히 동덕여대는 65%를 정시 비중으로 뽑으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뽑는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상명대, 아주대도 역시 50% 넘고요. 제주대가 68%, 한국해양대, 경인교대, 대구교대, 서울교대, 전주교대, 청주교대 등에서 주로 교대가 또 상대적으로 정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정시 모집 비중과 수시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대학이 어디인가? 네. 서울적 상위권 대학이라 한다면 주로 수시 비중이 70% 정도 가까이 되니까 일단 수시에 집중할 것 같은데 이에 비해서 서울적 중위권 대학이라 할 수 있는 건대, 동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정시 비중이 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네. 지방 거점 국립대, 부산대, 경북대 경우도 정시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지역의 수준의 대학 아니면 원하는 대학에 맞추어서 과연 수시에 집중할지 오히려 아니면 수능 중심의 정시에 집중할지를 선택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위권과 중위권 대학에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15 대입에서 정시와 수시의 비중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얘기를 해볼게요. 대학별로 수시 전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조미정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2014학년도하고 2015학년도에서 수시 전형 선발 인원의 차이가 어느 정도 변화됐는지 먼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형의 요소가 간소화되면서 표를 보시면 2015학년도는 수시의 전형이 다음처럼
학생부 위주, 그다음에 논술 위주, 실기특기 위주, 그리고 기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학생부 위주 교과 100%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1만 6천 명 정도에서 올해 14만 5,576명 정도로 오히려 숫자가 늘어난 셈이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사정관 전형이죠. 이 숫자 또한 59,284명으로 전년보다 13,0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논술 중심 전형 같은 경우는요, 17,700에서 15,000명 정도로 인원 숫자는 지금 좀 2,000명 정도 줄어들었죠. 그리고 실기 특기는 오히려 숫자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에서의 전형이 간소화되는 대신에 학생부 위주가 강화가 되고 논술은 다소 좀 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2014학년도에 비해서 논술 비중은 좀 축소가 되고 학생부 반영이 확대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주요 대학별로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아직 이제 구체적으로 대학에 따라서 내년도 합정안을 발표하진 않았는데요. 우선 발표된 대학 위주로 몇 개 대학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표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서울대학교를 보시면요. 전형이 지역균형, 그리고 일반전형, 기회균형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수시에서는요. 전형 방식이 지역균형 같은 경우 서류나 면접 종합 전형입니다. 그래서 단계별이 아니라 일괄사정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4개 영역 중에서 3개 2등급, 그래서 전년보다 조금 더 강화된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기회균형 선발에 있어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졌다는 거,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음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논술 중심의 일반 전형이죠. 일반 전형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국비, 수A, 영어, 사탐도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국A, 수비, 영, 과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그 중에서 3개 2등급을 충족시키면 된다는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A, 수비, 영, 과탐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점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중심 전형에 해당되는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융합형 인재, 기회균등. 여러분들이 혼돈하시면 안 되는 게요. 전형이 간소화됐다라고 해서 지금 학생부 위주, 논술 위주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대학의 전형 명칭은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장 추천, 융합형 인재 이렇게 다르게 명칭은 주어지고 지원 자격은 다르지만 다만 전형 방법이 동일하다는 거, 이게 전형의 간소화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살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도 일반 논술 전형에서 학생부 30, 논술 70%인데 최저학력 기준이 인문은 3개 영역 각각 2등급, 자연은 2개 영역 각 2등급. 그 다음에 교과 중심의 지역 우수 인재, 학생부가 80%로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교과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미래인재라든가 사회기업, 고른기회 이런 전형들은 서류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 80% 플러스 면접 20에 이렇게 다단계 전형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주요 대학들 서울대와 고려대, 이화여대의 이 수시 전형 변화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논술과 적성고사 같은 그 학교별 고사는 어떤 변화가 또 있을까요? 논술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원수가 조금 다소 줄어들긴 했는데요. 네. 오히려 대학의 숫자는 늘어났어요. 작년에 28개 대학이었는데요. 올해는 31개 대학으로 논술을 보는 대학은 늘어났는데 그게 이제 서울과학기술대하고 그다음에 한양대 에리카가 이제 약수령 평가를 논술로 해서 지금 이제 두세 개 대학 정도가 더 늘어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적성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30개 대학에서 13개 대학으로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올해 입시에서 최대 또 하나의 중위권 학생들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시면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의 리스트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논술 100% 해당되는 대학은 경북대나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80% 이상
예상, 부산대 대부분의 대학이 60% 이상의 논술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요대 중에서는요, 고려대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이 작년에는 논술 70%였는데 올해는 45%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건대도 80에서 60, 경기대는 100에서 40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따라서 논술 전형의 인원도 조금 줄긴 했지만 이렇게 반영 비율도 조금씩 감소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네, 적성고사는 아까 실시하는 대학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인원이 작년에 19,000명을 선발하다가 올해 5,800명밖에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적성고사는 반영 비율 또한 매우 감소한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40에서 45% 정도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금호 공대 같은 경우에는 적성이 61.2%로 가장 높은 대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적성고사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적성고사를 폐지할 경우에 중하위권이라고 할까요? 3등급 후반에서 한 5등급 사이 학생들이 지원할 전형이 좀 마땅치 않다는 그런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런 학생들은 어떤 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통상 이제 현장에서 중하위권 학생들, 특히 이제 4, 5, 6등급, 요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적성고사를 통해서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적성고사가 폐지 내지는 뭐 축소되면서 지금 이 등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많이 당황하고 있을 텐데요. 우선 우리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수능에 대한 준비도 착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교육 과정을 좀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수시에 대한 어떤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현장에서 인문계, 자연계 3학년 담임했을 때를 보면 수시에서 서울에서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에 1단계 전형 합격하고 최종까지 갈 수 있는 학생들도 사실은 정시에 가면은 지방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시는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 중하위권 학생들도 수시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변화를 반영을 해서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어떤 점을 가장 염두를 하는 것이 좋을지, 또 수시 그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조미정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예비 고3 입장에서는 2학년 때까지의 내신이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을 텐데요.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나는 정시 전형에 적합한 학생인지 아니면 수시에 적합한 학생인지에 대한 판단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논술이나 적성고사가 아무리 축소됐다 하더라도 사실은 학생부의 영향력의 증가, 그다음에 수능에서의 최저학력 기준에 대한 강화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학년 1학기의 내신도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방향에 대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2015학년도 대입 궁금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4년 신년 특집 2015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5학년도 대학 입시에서 정시와 수시 비중 변화, 또 주요 대학의 변화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다음 궁금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은요, 입학사정관제 폐지 후에 바뀌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무엇인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폐지된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입학 사정관 전형을 준비해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 또 혼란을 겪을 것 같습니다. 만나보면 반응이 어떤가요, 정경원 선생님? 네, 이제 학교 현장에서 보면은 정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이라는 용어가 사라지면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용어로 대체가 됐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은 큰 혼란이 없는데, 또 그에 반해서 이제 입시 정보에 조금 둔감한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폐지됐으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노력들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상대에서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용어 자체가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입학사정관 전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종훈 선생님께서 좀 짚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입학사정관 전형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전형 명칭상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학에서 전형 명칭을 쓸 때는 기존에 아마 사정관 명칭을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희대의 경우는 르네상스 전형이라든지 중앙대 다빈치 전형 이런 식의 명칭 등이 아마 요강에 나올 때는 그냥 나올 것은 같으니까요. 전체로 보면은 사정관 전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왔던 수험생들의 경우에서는 대학들 요강을 보면 그 전형 명칭을 기존의 명칭 그대로 쓸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할 수도 있고요. 혹시 전형 명칭이 바뀌었다고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그 테두리 속에서 사정관 전형을 이해한다고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그 학생 종합전형이죠. 어떤 식으로 인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화면 통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수시에서 올해죠. 2015학년도는 5만 9천여 명 뽑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비해서 약 10,000여 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인원이 전체적으로 사정관 전형 인원이 다 늘어난 건 아니고요. 저 안에 사정관 전형 성격의 전형도 있고 그 여타의 또 특별 전형이라든지 특기자 전형의 성격을 갖는 전형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마 종합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시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는데요. 1,000여 명 정도 선발하죠. 작년에 2,000여 명에 비해서 좀 줄은 거가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예비 수험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비를 하려면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1차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전년도 수시요강을 보시면 좀 더 어느 정도 크다는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현재 학생들이 그 2015학년도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대학별 수시요강이 확실히 나왔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경험해본 바로는 보통 수시 모집 요강이 나오는 시기가 5월이나 6월 정도 지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 3월 달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 상당히 좀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작년도 수시 요강을 보면 사정관 전형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 전형의 성격의 내용들이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걸 네. 일단 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걸 참고하시면 가장 좋으냐면 현재 대학교육협의죠. 대기업 홈페이지 가보시면 2015학년도 대학 정보가 대학별 입학 정보라고 해서 상당히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마 그 부분들이 상당히 이렇게 홍보가 잘 안 돼 있어갖고 상당히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면 대기업 홈페이지에 대학 입시 정보라는 그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200개 대학에 대한 자세한 2015학년도 모집 요강에 대한 전체적인 전형 윤곽이 다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꼭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실 때는 올해 바뀌어지는 모집 요강이라든지 전형 계획하고 작년도 수시 요강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으로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할 때는 먼저 지원 자격이 자기가 해당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네. 상당히 학생부 종합전형 유형에 지원 트랙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원 자격을 살펴보시고요. 그 지원 자격이 된다고 하면 작년도에 그 전형 유사한 전형이 어떤 식으로 선발해갖고 어떤 학생들 합격을 했는가에 대한 자세한 정도의 입시 정보를 살펴본 다음에 그에 맞추어서 학생부 내신이라든지 또는 수상 실적이라든지 학생부 교육과 교회 활동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자기소개 쓸지를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올해 바뀌어지는 유형에서 철저하게 대비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대기업 홈페이지에서 그 학교별 모집 요강 같은 거를 잘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015학년도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 네 번째 궁금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능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지난해죠. 지난해는 첫 수준별 수능 때문에 수험생들이 많은 혼란을 겪었었는데요. 우선 이 선택형 수능이 처음으로 도입된 지난해 수능 경향과 만점자 비율은 어땠었는지 정경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2014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그리고 이제 만점자 비율을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화면 보시는 바와 같이 주요 과목은 전년 대비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연계 과학탐구에 비해서 사회탐구 과목이 쉽게 나오면서 만점자가 33명이 쏟아졌는데요. 이 가운데 인문계열 학생들이 32명이었고 자연계 학생이 1명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사회탐구
탐구 영역이 이제 쉬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수형의 영역별 만점자는 1%가 안 됐는데요. 영역별 만점자 비율을 좀 보면 국어 A형이 1.25%, 132점이 표준점수 최고점이었고요. 국어 B형 같은 경우는 131점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이면서 비율은 0.92%였습니다. 전년도 언어 영역 만점자 2.36%에 비해서 절반 이하 수준을 기록했고요. 또 이제 수학 과목을 보면 A형의 경우에는 143점의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였고 0.97%의 만점자, 그리고 수학 B형은 0.58%로 138점이죠. 전년도 수리 나형이 0.98%, 수리 가형이 0.76%였던 것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영어 영역도 역시 A형 만점자는 1.13%, 표준점수 최고점은 133점이었고요. B형은 0.39%, 136점이 표준점수 최고점이었습니다. 선택자가 많은 영어 B형을 기준으로 전년도 외국어 영역 만점자 0.66%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줄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수준별 수능으로 인해서 이제 경쟁률을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 이런 평가가 주어졌고요. 또 12월 24일 마감된 2014학년도 정시 모집 지원 결과를 보면은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경쟁률이 한두 곳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하락했다. 이런 점들이 작년도 이제 선택형 수능을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의 어떤 불안한 점이 실제 정시 지원 결과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시와 정시에서 아무래도 이 수능의 영향력은 커지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15학년도 이 선택형 수능에도 변화가 있잖아요. 어떨지 조미정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수시에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좀 인원이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수능 최장력 기준에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능의 영향력은 수시에서도 크다고 볼 수 있고 정시 또한 이제 학생부보다는 수능의 영향력이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년하고 올해 달라진 부분은 우선 국어하고 수학 같은 경우는 A, B형은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영어 같은 경우는 A, B형이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계열별로 국어나 수학은 계열별로 A, B형을 대부분 선택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의 난이도하고 비슷하게 갈 것 같고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이 되다 보니까 B형이 다소 어려웠고 A형이 다소 쉬운 시험이었다면 이 두 개가 이제 통합이 되다 보면 B형 난이도보다는 조금 쉬워질 수는 있겠다. 대신에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난이도에 있는 두세 문제 정도를 누가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고득점의 방향이 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형 수능의 변화에 맞춰서 대학들 또한 그 지정 영역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몇 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대 같은 경우 보시면요. 가군에서 인문계 선발인데요. 국어 B, 수학 A, 영어 그리고 사탐, 과탐 모두 다 응시 가능한데 또 다른 조합으로는 국어 A, 수학 B, 그 다음에 영어 또 사탐, 과탐. 즉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나 수학 중에서 B를 하나를 선택하면 지원이 가능하게끔 만들어놨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학탐구로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물론 일부 학과는 변동이 있으니까 나중에 상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이제 연세대학교인데요. 연세대학교도 마찬가지로요. 인문은 국어 B, 수학 A, 영어, 사과. 그 다음에 자연계는 국어 A, 수학 B, 영어, 과학탐구 이렇게 조절을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본인이 지원하는 대학이 이제 국어하고 수학의 A, B형의 조합을 어떻게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런 수능의 변화에 어떻게 대비를 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오종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예, 큰 틀에서는 지금 저 말씀했듯이 국어와 수학은 A, B형 그대로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인문계 학생들은 국어 경우 어려운 B형을,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국어 경우 쉬운 A형을 선택하고
수학은 반대죠. 인문계 학생들이 쉬운 수학 A형을,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 학생들이 좀 어려운 B형을 선택하는데 이런 계열별 선택이 아마 이번 2015 수능에서도 그대로 계속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면 될 것 같고요. 상당히 특징적인 것은 이제 영어가 이제 통합형을 보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유형으로 준비할 것인가가 관심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만큼 하나 정해진 게 있습니다. 일단 평가원에서 영어 A병을 통합을 하는데 다만 이제 영어 B형 위주로 영어 A병을 통합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통합된 영어를 준비할 때는 기존의 영어 B형을 중심으로 해서 영어 듣기라든지 독해 유형을 가지고 준비해 주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 일단 해가 지났죠. 작년도에서 학생이 탐구 과목 주면 상당히 애먹은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네네. 탐구 때문에 실패했다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아마 올해도 역시 탐구 과목 최대 2과목까지 선택하는 것만큼 의외로 한 과목에 망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2015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탐구 과목까지 특히나 자연계 학생들은 간단 2과목을 아마 미리부터 잘 준비해 두어야만 실제 수능 가서 문제없이 아마 대비할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겨울방학 시간에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까지 기상대 최고의 멘토 군단과 함께 2015학년도 대입 궁금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4 신년 특집 2015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2015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 큰 변화들에 대해서 특징과 함께 좀 짚어봤습니다. 그 밖에도 선생님들께서 2015학년도 대입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을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정경원 선생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지금 2015 대입 이것에 주목하라. 그래서 저 멘토 선생님들과 제가 지금까지 짚어본 내용 이외에도 좀 중요한 이슈들을 하나씩 꼽아봤는데요. 화면 보시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첫 번째로 많은 변화를 예고한 서울대학교의 입시에 한번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네. 두 번째로 의대 입시 경향에 주목하라. 이제 의대 인원이 올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2015학년도 이후 변화되는 입시의 흐름을 또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이슈로 많은 변화를 예고한 서울대 입시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꼽아주셨을까요?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입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서울대학교의 입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굉장히 큰데요. 참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정리를 해보자면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정시 모집 인원이 전년에 비해서 24.6%로 좀 증가했죠. 17.4%에서 증가를 했고 그다음에 정시에서 기존에 이제 논술이나 면접 및 구술고사를 실시했는데 이제 2015학년도에서는 그걸 보지 않겠다.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지역균형 선발 전형에서 수능 최장력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2개 2등급이면 됐던 부분이 이제는 3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2등급이어야만 된다. 네. 최장력 기준이 이렇게 조금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많은 고등학교의 학생들도 사실 이제 전교에서 1, 2등 정도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이제 학생부 잘 관리하고 나름대로 비교과 준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사실 지방에 있는 특히 이제 시골 쪽에 있는 단위의 학교에서는 최저학력 2개 2등급을 충족시키기도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3개 2등급으로 강화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상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신 관리도 중요한데요. 서울대학교 직윤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이 최저 기준 3개 2등급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 방향을 좀 세워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시에서
군 이동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나군에서 서울대가 선발을 하고 있죠. 이것을 2015학년도에는 가군으로 이동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연쇄 반응이 좀 나타났네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나 고려대 같은 경우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으니까요.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가군, 나군의 어떤 그 대학별 간의 어떤 위치 변화 이런 것도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영향력이 큰 서울대 입시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의대 입시 경향에 주목하라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어떤 선생님께서 꼽아주셨을까요? 예, 제가 이제 방금 언급했었는데요. 2015학년도 의대 정원이 이제 의학계열 전체 정원이 거의 작년에 비해서 1000명 정도 이상 늘어나니까 상당히 관심을 가질 분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올해를 이제 하나의 큰 변수로 뒀을 때 의사 되기도 쉽고 어떤 면에서 의사 사이 되기도 쉽고 의사 면이 되기도 쉬운 이런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새롭게 의대로서 선발하는 대학들을 이제 보면요. 가천대, 가톨릭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조선대, 충남대 등 해서 11개 교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지금 거명한 대학들 보시면은 보통 지방 거점 국립대이자 아니면 이제 주요 사립대 또 명문대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의대 입시 반도에 상당한 변화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의 변화도 있지만은 또 의대 입시의 최고의 또 강자를 가리는 이런 경우에서도 어떤 입시의 어떤 그런 큰 판도가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의대 경우에서도 이제 역시 서울대는 원래 치의전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치의전을 유지하는 대학들 가운데 학사와 석사를 통합해서 학부에서 정원의 50%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대학들이 서울대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45명의 인원을 뽑고요. 부산대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40명을 또 그런 의학 학사 석사 통합 과정에서의 학부생 또 선발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상당수 많은 대학들이 올해 새롭게 의대 인원을 선발하다 보니까 사실 의대를 준비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비해야 될 것인가가 또 궁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새롭게 신설된 의대가 과연 수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화면에 보시면 가천대가 있습니다. 가천대는 이제 다단계, 2단계 선발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최종 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서류평가 50과 면접 50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가톨릭대 올해 새롭게 의대를 선발하는데요. 수시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서 학생부 50과 논술 50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전형으로도 역시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희대는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서 학생부 30과 논술 70으로 전형하고요. 그다음 부산대는 논술 전형으로서 학생부 20과 논술 8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이제 논술 전형으로서 선발하고요. 인하대 논술 전형, 그리고 전북대는 이제 학생부와 면접을 통해서 선발하고요. 그다음 충남대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여기가 자세히 열거를 하지 않았지만 네. 보통 이제 수시 선발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시냐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의대가 있고요. 또 논술 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대학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대학들이 대체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걸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2개 2등급 또는 3개 2등급을 2개 1등급, 그러니까 2개 영역 1등급 이내라든지 혹은 3개 영역 1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적어도 의대를 준비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수능도 역시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수시를 저희가 언급했지만 정시에서도 보통 의대 선발률을 보면은 적어도 40% 이상을 정시에서 뽑고 있습니다. 또 많은 대학들은 이제 50% 이상을 정시에서 뽑고 있으니까 올해 이제 의대를 준비한 수험생 입장은 첫 번째로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또 잘 보거나 그걸 통과하거나 또는 정시에서 수능 점수로 대학을 들어가는 게 많지 첫 번째로 준비할 것은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역시 이제 학생부 성적도 만만치 않게 크게 들어가는 만큼 학생부 내신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리고 일단 수시에서 일단 의대를 목표로 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또 주요 대학들은 논술 전형을 많이 보니까 논술고사에 대한 대비 특히 수리 논술과 과학 논술에 대한 대비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능, 내신, 또 논술까지 하나도
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이슈로 2015년 이후를 예측하라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거는 정경원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현재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나 또는 이제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2015학년도 이후에 대학 입시의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도 이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입시 변화의 양대 축은 두 가지입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원칙 아래서 모든 전형이 설계되고 대학 입시 제도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논술고사의 비중, 논술 모집 인원이 축소된다거나 어학특기자 전형 인원이 축소된다는 것은 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절감이라는 두 가지 양대 축이 작용한 요소들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능의 난이도는 계속해서 좀 더 쉬워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요. 또 수능이 자격고시화까지 가는 방향을 교육과정평가원 및 교육부에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때 수시 모집의 비중이 더 확대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에 맞는 어떤 그 학교 생활을 위한 설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해서 장기적인 입시 전략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새해가 되면서 수험생이 되는,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되는 학생들, 마음이 굉장히 바빠졌을 것 같습니다. 합격의 문에 더 가까이 다가서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 겨울방학을 알차게 보내기 위한 전략,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오종훈 선생님 좀 도움을 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아마 수능까지는 거의 300여일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일정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상당히 자세도 나태해지고 준비를 못 할 수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떤 것을 할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겨울방학의 시간 상당히 온전하게 수능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중요한 국어, 수학, 영어에 대한 철저한 기본학습이 중요하고요. 네.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탐구 과목도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만큼 탐구 과목 자기가 선택한 두 과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학습을 해놓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네. 조미정 선생님께도, 네. 우리 조미정 선생님께는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우리 조미정 선생님께 이제 예비 수험생들을 위해서 겨울방학에 대비한 학습 전략 네. 어떻게 짜는 게 좋을지 좀 조언해 주시죠. 저희는 주먹구구식으로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신이 현재까지 이루어놨던 어떤 학생부 교과 성적이라든가 비교과의 준비 정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내가 실제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는지를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내신이 어느 정도 부족하고 모의고사 성적은 어느 정도 부족하고 이것들을 명확하게 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러면 나에 맞는 수시 지원 전략,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성적은 어느 정도까지를 끌어올려야 되는지 이렇게 좀 전략적인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만약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되는 학생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겨울방학 때 좀 여유 있을 때 자기소개서도 미리미리 좀 작성을 해보시면서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분을 좀 꼼꼼하게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수능에 대한 공부를 준비하실 때도 내가 정시로 가기 어려워서 수시에서 논술이라든가 대학별고사 전형을 치르는 대학에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대학이 요구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다? 이게 있다면 골고루 다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전략적으로 내가 어떤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을 때 그 최저 기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점검도 꼼꼼히 해두시고요. 탐구 과목을 6월달 이제 여름방학 때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성적이 쉽게 오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 겨울방학 때 본인이 봐야 되는 2개의 탐구 과목을 선택하셔서 이것도 적어도 일주일에 일정 시간 정도는 꾸준하게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자신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계획을 좀 세워볼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대입 성공을 위해서 2014년 어떻게 보냈으면 하는지 조언 한 말씀씩을 좀 부탁드릴게요. 수험생들에게. 오종훈 선생님 먼저 좀 부탁드릴까요? 예, 학생의 수험생의 이제 위치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은데요. 자기가 일반고 학생이냐, 특목고 학생이냐, 아니면 이제 수능을 잘 준비했느냐, 아니면 학생부 성적이 좋으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2015학년도 대학별 유광이라든지 그 조형 특징을 보면은
상당히 좀 다양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학생부 성적에 우위에 있는지 수능 성적에 우위에 있는지 일단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자기의 학교 유형의 특성들도 잘 살펴서 어느 것이 가장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인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정경원 선생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아마 이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새해가 밝으면서 굉장히 이제 고3이 된다는 것에 긴장을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요. 긴장만 하지 마시고 항상 궁금하거나 자신의 진로와 진학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뭐 학생이 신청해도 좋고 학부모님이 신청해도 좋으니까요. 우리 상담받고 대학가자에 꼭 문의를 하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상담 내용을 토대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합격의 영광을 맞이했듯이 꼭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미정 선생님께도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처럼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도전 정신을 갖자라고 했잖아요. 목표를 하나만 딱 세워서 나는 국어 현재 3등급인데 나는 그 벽을 깨서 2등급으로 가겠다라는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신 다음에 깰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올 한 해 도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요. 정확한 목표가 있다면 꼭 합격의 영광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기상대 최고의 멘토 군단과 함께 신년 특집 2015 대입 어떻게 달라지나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벌써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올해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합격의 길을 위해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경원 선생님, 그리고 조미정 선생님, 오종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자, 내일은 2015 대입 성공을 위한 특강, 합격을 부르는 대입 전략을 주제로 달라지는 입시에 대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짜야 하는지 준비했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장점을 잘 충분히 살려한다면은 아마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자기의 위치 파악과 목표 대학 설정. 두 번째는 자기주도 학습 계획 수립. 세 번째는 그 계획을 철저하게 실천하는 것이 되겠죠. 끝까지 건투하십시오. 고3은요,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기보다는요, 인생의 축소판이 됩니다. 고3을 잘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하는 것으로 전략을 짜서 공부하면 틀림없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화이팅! 올해도 우리 기상대가 여러분의 합격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화이팅!